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미국 내 물가가 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죠. 이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그 광범위한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지금 관세 정책의 성적표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서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자, 상호 관세 판결을 앞두고 혼돈에 쌓인 미국 내 상황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물가 상황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뭐 지난 한 4월 이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네. 내가 물가 잡겠다. 바이든이 경제 다 망쳐놨다.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지 않니? 얘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지라고 했는데 지금 10월까지 성적표를 보면은 네. 바이든 마지막 2024년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 9월만 보면 지금 10월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9월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이에요. 네. 그래서 그전엔 그래도 오른다 해도 한 2%대, 2.4%, 2.3% 이렇게 됐었는데 네. 9월에는 3이라는 숫자가 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마켓에 갔을 때 달걀 살 때, 빵 살 때 그러자도 비싸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소위 네. 체감 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감 물가. 네. 그런데 9월에 이제 수치로 확인이 된 거고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커피하고 네.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고기 가격이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미국은 좀 쇠고기가 싸다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일단 싸죠. 네. 네. 근데 지금은 한 13%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언제 네네. 대비 13%란 말씀이시죠? 13%가 지난해 대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13%를 알고 있는데 그 일단 많이 그 사람들이 찾으면 그만큼 수요가 충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일단 그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다가 그 사이클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줄어드는 그 사이클이라고 하고 네.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이는 그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갔고 네. 또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매년 올라가는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최근에 그 이민자 단속한다고 아이스들이 네. 곳곳에 이제 가면서 유색 인종들 특히 잡아들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줘야 되고 네.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팁도 좀 오르났다고 하더라고요. 팁 많이 올랐어요. 팁 문화가 미국은 네, 네. 뭐 예전에는 그냥 약간 서로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안 주면은 거의 도깨눈을 뜨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영수증 그 고지서에 보면 비례 맞아요. 뭐 18%, 20%, 25% 이게 작년보다 요일이 좀 올라간 상태로 나왔다고 네, 미국 네. 방문한 분들이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23년인가 그때 갔을 때 한 3주 정도 있었는데요. 한 15년 전에 있다가 그러니까 2006년, 2008년 그 미국에 있다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네. 18%를 네. 이렇게 있어요. 버튼이 네, 있어요. 버튼, 네. 그래서 15로 할래, 18로 할래, 혹은 뭐 네가 주고 싶은 대로 줘.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이게 25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버튼이.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본 건 최고치가 그때 20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4명이 먹으면 네. 5명이 먹었나 싶은 정도로 네. 팁이 많이 나왔었죠. 1인분을 더 이제 팁으로 줘야 되는 정도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서 드신 분들이 네. 야, 상대적으로 한국은 싼 거다 할 정도로 맞아요. 너무 지금 비싸다고들 미국 소비자들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때문에. 대통령은 아니다. 뭐 오히려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밀가 인상에 대한 의식을 하는 것 같죠.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일단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2%대 그리고 9월에는 3%대 올랐고 맥도날드 그 경영자들 모임에 최근에 트럼프가 직접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그 모임에 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맥도날드 최근에 세트 메뉴를 냈는데 그게 5불에서 한 8불 정도 세트 메뉴를 새로 이제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물가들이 너무 높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맥도날드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우성이 나오니까
맥도날드를 살짝 압박을 했는지 어쨌든 그런 세트 메뉴가 출시돼서 여러분들 고맙다. 여러분들이 물가를 잡아주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지난 14일에 트럼프가 행정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그 소고기나 커피, 토마토 이런 열대 과일류나 네. 향신료 이건 네. 아무래도 이제 인도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농축산물 한 200여 종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200여 종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브라질산 쇠고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커피, 커피. 코코아, 네. 과일 이런데 원래 기본 관세가 10%인데 네. 이제 관세 협상하면서 40%를 추가로 부과했다가 총 50%인데 네, 아 맞습니다. 뜨거 하면서 지금 다시 40% 없애고 원래 10%로 간 거예요. 네, 네. 10%도 있고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농축산물 일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네. 0%. 아, 로까지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너무나 이제 소고기 소비량, 커피 소비량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호주가 이 쇠고기를 굉장히 많이 수출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에만 44억 호주 달러를 미국에 수출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4조 2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수출하던 걸 막 관세를 몇십 % 때리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가 지난 14일부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게 다 낮아진 거죠. 네. 어쨌든 관세를 많이 받으면 그게 이제 그 미국에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그 관세의 그 부메랑이 미국 소비자한테 돌아오니까 네. 지금 생각했던 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 지금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관세를 올리면 수출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내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내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천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세를 내고 그 부담만큼 소비자한테 물가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돌아서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상황. 물론 정부는 관세 때문에 이제 배가 부르지만 중간에서 그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기업도 힘들고 소비자들도 힘들고. 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직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개월 지나니까. 이게 네. 이제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일단 이제 내가 힘들면 네. 이제 이 뭐 그동안 지지했던 지지자들마저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반드시 물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물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적인 문제나 앱스타인 파일 문제나 혹은 뭐 당내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폭스뉴스가 그래도 뭐 트럼프 행정부의 좀 우호적인 네, 곳 보수 아니겠습니까? 색채죠. 네. 그래서 20일 공개된, 그러니까 며칠 전 공개된 폭스뉴스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85%가 1년 전에 비해서 식료품 가격이 올랐다. 특히 네. 이 가운데 60%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러니까 식료품 외에도 공과금, 뭐 의료비, 주거비, 우리 렌트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올랐다고 하는 그 응답자가 한 66%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 로이터 통신하고 입소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지지율이 38%를 취임 이후 최저치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뭐 CNN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2021년 16 의회 폭동 당시에 네. 그때 정말 최저치였지 않습니까? 네. 그걸 지금 경신하고 있을 만큼 어허. 네, 굉장히 지지율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30%대. 근데 지금 네. 아시겠지만 1년도 안 됐잖아요. 그 트럼프가 그때 취임한. 폭동이라는 게 이제 의회 승복 네. 안 하면서 했던 그 폭동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폭스뉴스에서는 물가가 올랐다는 조사한 거고 그건 네. 이제 팩트잖아요. 네. 근데 그 지지율 조사는 지금 다른 기관 걸 말씀하셨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지지율에 나는 지지를 포기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상관관계 있는 조사가 나온 건 아닌 거죠. 일단 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폭스뉴스는 제가 일단 여러 개 발췌해 와서 그런데요. 네. 폭스뉴스는 식료품 가격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 85%. 그리고 입소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의 지지율을 일단 물어봤을 때 38%고요. 네. 그리고 MBC 뉴스인데 그건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 뭐 이때인데 이때 응답자 63%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답변들이 네. 각각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네, 물가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볼 수 그렇게 있다. 해석하고 이제. 있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그 관세 수입으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1인당 얼마야? $2,000씩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네. 지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00달러 관세 배당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갑자기 우리 코로나 때 모든 사람에게 돈 통장에 이제 꽂아주던 그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2,000달러를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여론도 안 좋고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특히 마가 세력 내에서도 공화당 그 우세 지역에서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네, 막아. 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율이 지금 안 좋아지니까 얼마 전에 한 2,000달러를 줄게라는 입장을 한 여러 차례 밝혔어요. 네. 그런데 다른 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 트럼프가 굉장히 세게 잡고 있다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관세도 이게 대통령의 권한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렇게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의회의 어떤 절차들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000달러까지 준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의회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게 공화당 내부의 얘기고 일부 외신 따르면 이제 하원 예산위원장 우리도 이제 위원장들이 발언권이 세지 않습니까? 네네. 하원 예산위원장이 이 성장 친화적 조디 에링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조디 에링턴. 네. 국민에게 불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관세 배당금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존 티원 상원 네.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재정적자 감축이 지금 필요하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수입을 배당을 하면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가 거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참 뭔가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관세 부과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돼서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사실 대법원에서 언제 결론이 나올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굉장히 그 점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들이 있는데 네.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한 6명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 뭐 혹은 중도 3명 그래서 6대 3의 구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그 미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 11월 5일에 구두 변론 첫 심리를 열었는데 네. 지금 무엇을 논의하고 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5,500억 달러, 우리나라에는 3,500억 달러 관세 협상해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좀 긴 이름의 법이 있습니다. IEEPA, 맞습니다.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네, 저는 길어서 안 썼는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감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국가비상경제권한법 있는 거 맞는데 이게 1970년대 제정된 법인데 네. 이거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써도 되느냐. 그래서 다름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미국 내 수입업자가 소송을 건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먹고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하고 네.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이제 최종 심리를 하는 곳이라서 심리를 열었는데 10일에 나온 게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11월 5일 날 이제 질문 자체를 그게 정말 대통령의 권한인가 약간 그러니까 뉘앙스로 된 정확한 워딩들이 다 일일이 전달된 건 아닙니다만 6명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6대 불리한 3으로 거죠. 본인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의외로 6명이 그렇습니다. 불리한 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미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게 이 법인데 네. 정말 이례적이고 특별한 건지 위협인 건지부터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역 적자가 심하다 알겠어.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알겠어. 그렇다고 무슨 이게 위협까지 되는 거야? 그건 굉장히 좀 주관적인 것이고 네. 과거에 이렇게 이 법을 근거로 관세 협상을 진행한 역대 대통령이 없다 보니 이게 네. 굉장히 관건인 것이고 그게 우리 뭐 한국 기업이 휴한 것도 아니고 이 미국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네. 그런데 관세 정책이 위헌으로 만약에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네, 플랜 B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예. 그 교과제대로 하면 일단 환급해야죠. 그동안 관세 그동안, 예. 벌어들인 거 다 나눠줘야 됩니다. 또 네. 환급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 대목을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 자주 화면에서 보는 그 베센트 재무장관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베센트. 물론 이제 러트닝 상무장관이 많이 화면에 나오긴 했는데 우리 김정관 장관하고 예. 그런데 이 이제 뭐 문제를 일으키면 좀 약간 정리해 주시는 역할을 요즘 하고 있죠. 이 베센트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입업자들에게 큰 횡재를 안기는 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대법원이 그런 혼란에 뛰어들고 싶어 할 것 같지 않다라면서 사실상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만약에 분위기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네. 굳이 재무장관이 이런 발언까지 했을까? 본인들도 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감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고 네.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럼 플랜 B가 패소 시에, 있느냐? 패소 시에 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실제 그렇죠. 네. 법으로 네. 예를 들면 무역법 301조 우리 왜 슈퍼 301조라고 많이 들어보신 네, 거 있죠. 네. 그리고 무역법 122조도 있고요. 또 네. 관세법 338조인데 이거는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법이라고 미국과의 합니다.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 맞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뭐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어. 활용해 본 적이 없는 법이고 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 관세를 기간도 있어요. 150 150일. 동안 부과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한선도 기분 나쁘면 5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에 122조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네. 최대는 15% 기간까지 있으니까 네. 어찌됐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무역 확장법 232조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지금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관세를 남기기 위해서 또 다른 플랜 B를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판결이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네, 나오지 상반기?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럼- 그 중간 선거가 그 11월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사활을 걸고 네. 우린 이런 것도 있어요라면 진짜 언론에 나오는 건데요. 네. 내년 11월 그러니까 지금 언론 제가 오전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거 보면은 내년 한 3, 4월 이렇게 예측하는 언론들이 좀 대법원 있더라고요. 판결. 네, 대법원 네. 판결. 그런데 11월이면 사실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악재로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어허. 입장에서는 계속 푸시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역으로 아까 그 보수 우위라고 하는 연방 대법원에서 6명이 왜 그렇게 트럼프한테 불리한 질문을 하셨을까?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트럼프한테 뭔가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야 논리적으로 이거 부족하니까 조금 더 가져와봐. 보충해라. 조금 더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해줄게.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어쨌거나 11월 4일에 그 미국의 미니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죠. 뉴욕시장 선거 비롯해서 네. 뭔가 약간의 불안할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결과 나온 거 보고요. 맘단위를 막 그 공산주의자 뭐 저 좌파 막 엄청나게 욕을 하고 대놓고 이러더니 그저께 만났죠? 네. 막 두 분이 거의 브로맨스 수준이었다. 트럼프가 맘단위를 그 인도스먼트라고 하죠. 먼저 끌어안았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미국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 실제 제스처는 뭐 맞습니다. 비하인드를 읽어야죠. Between the line.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 11월 4일 날이 우리도 왜 뭐 미니 뭐 보궐선거 하면은 내년에 총선, 내년에 지방선거 이제 가늠자처럼? 가늠자처럼 이런 것처럼 11월 4일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거였고 예. 민주당이 우세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당장의 이제 물가 상승은 이어지고 있고 또 셧다운 기간 동안에 고용 지표도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10월 보니까 치는, 네.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인하를 어떻게 할지 지금 시장에서는 좀 혼선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걸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당장은 12월에 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그런데 그 뉴욕 연준 총재가 지난 21일에 뭐 약간 기준금리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 연준 총재면 발언권이 이제 무게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하고 약간 얘기된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12월 당장은 기준금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번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금리 차를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 앱스타인 파일 얼마나 공개하느냐 그래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앱스타인은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어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거든요. 네. 공개하기로. 네. 그런데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고 또 지금 뭐 예를 들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에서 장치를 심어놨어요 한마디로.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트럼프한테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갑자기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트럼프를 최전선에서 보호했던 바로 그 하원 의원이 나 사임하겠다고 갑자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큰 네.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화당 내 혹은 마가 세력 내 어떤 분화 이런 것들이 다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도 민심에 그럼요. 민심을 지역구. 읽으면서 또 자기 행보를 가져가는 거니까 네. 영원한 의리라든가 이런 그렇죠. 건 없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네. 그린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거는 미국 정가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는 사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승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